사실 이 두 개의 조합이 적절하게 섞일 때가 가장 사업의 베스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스티브 창업세 스티브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병행 수입과 해외 구매 대행 사업, 이거에 대한 비교 분석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거기에 플러스로 선사입에 대해서 제가 같이 정리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병행 수입과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의 차이점은, 병행 수입은 물건을 선사입해서 판매하는 셀러 쪽이고요, 구매 대행은 선사입을 하지 않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해외에 오더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은 선사입 없이 재고가 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리스크가 있는 쪽은 병행 수입이 맞아요. 병행 수입이 리스크가 있다는 건 재고가 다 판매가 되지 않았을 때 리스크가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재고가 계속 그렇게 해서 쌓여 나간다면 결국에는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로스가 다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병행 수입 업체들이 계속 수입을 해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병행 수입이 해외 구매 대행 업체에 비해서 좋은 점은 일단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대부분 해외 구매 대행 업체의 마진율은 5에서 15%, 많으면 20%에서 25% 정도 되고, 평균 수렴하는 마진율대가 12에서 15 정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병행 수입해서 물건을 판매하다 보면 마진율이 40%대, 이렇게 되는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평균 30에서 40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경쟁이 좀 치열하면 이 마진율도 분명히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그래도 구매 대행 업체에 비해서 마진율이 2배가 높습니다.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 결국에 마진율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구매 대행 업체는 과연 이런 병행 수입 업체의 마진율을 따라갈 수 있냐? 물론 구매 대행 업체도 선사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선사입이 가능하냐?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매 대행으로 상품을 판다면 여러 상품들을 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티모, UM표, 11번 같이 마켓에 상품을 많이 올려놓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정 제품이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특정 제품으로 인기가 있어서 계속해서 물건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던 슬리퍼의 8 사이즈 260mm가 계속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미국이든 유럽이든 간에 그 해외에서도 이 재고가 금방 빠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미리 물건을 선사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해외에서 재고가 빠지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로 그 다음에 주문 들어오는 건들에 대해서 주문 처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사입을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지만, 나한테 주문이 들어온 걸 가지고 선사입을 하는 거는 그나마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구매 대행으로 선사입했을 때 장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단 이제 이 제품을 못 팔겠죠. 왜냐면 해외에서 또 빠지고 있는 걸 내가 먼저 선사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못 팔기 때문에 내가 선사입한 건요, 기본 마진율보다 더 높게 책정해서 판매를 해도 물건이 팔릴 겁니다. 왜냐면 수요랑 공급이랑 따졌을 때 일단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럼 공급 가격을 조금 올리더라도 이 수요를 채워나갈 수가 있고, 그래도 물건 판매가 다 될 거예요. 단 조건은 결국에는 주문이 들어왔던 데이터만 선사입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신규 창업자분들인데, 사업을 위해서 먼저 선사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 병행 수입 업체들은 본인들이 운영을 잘 해왔어요. 나이키를 어떤 상품을 어떤 가격으로 판매하면 잘 팔리니까 미국에서 이런 도매가 있을 때 한꺼번에 나는 수입을 해야지, 이런 사업 프로세스를 익혔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숙련이 된 거고 충분한 매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선사입을 하더라도 물건을 팔고 마진율을 많이 남기고, 로스가 쌓이더라도 마진율이 남기 때문에 그걸 커버 치니까 계속해서 사입을 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를 반드시 처음부터 따라가시면 안 되고, 본인은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 그냥 일단 상품을 테스트로 올려본 다음에 특정 브랜드, 특정 상품, 특정 컬러, 특정 사이즈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런 상품만 선사입하는 겁니다. 자, 병행 수입 업체랑 해외 구매 대행 업체. 병행 수입 업체는 물건을 한꺼번에 가져와서 수입을 하는 업체고요. 그래서 재고 리스크가 생길 수 있지만, 마진율은 구매 대행 업체에 비해서 2배, 3배, 적을 때는 비슷비슷할 수도 있지만 마진율은 조금 더 높다라는 거. 그리고 구매 대행 업체는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대신에 마진율대가 병행 수입 업체에 비해서 조금은 낮은 편이죠.
사실 이 두 개의 조합이 적절하게 섞일 때가 가장 사업의 베스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매대행 업체가 병행 수입 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병행 수입 업체가 구매대행 업체까지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각각의 사업의 장단점을 같이 합쳐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튼 제가 이번 컨텐츠에서는 병행 수입과 해외 구매대행 사업에 대한 비교 분석과 거기에 선사입에 대한 리스크 또는 장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 때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